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세채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속 이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이 납세의무자, 종래 재단채권이 채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이 점은 파산 절차 종료 후에 잔존하는 재단채권이 처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파산 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이 소멸함으로 논의 실익은 적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재단채권 중 면책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채무자설은 채무자의 인격은 파산선고에 의해서 파산재단의 주체인 채무자와 자유재산의 주체인 채무자로 관념상 양분될 수 있고, 파산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양 주체는 융합하여 다시 일체가 되는데, 전자의 채무자라면 파산재단의 주체인 채무자죠. 전자의 채무자가 재단채권의 채무자이고, 파산재단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설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이유로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전이 원인에 기한 채권이 재단채권이 된 것을 제외하고, 재단채권은 기본적으로 파산 절차의 수행 과정에서 생기거나 또는 파산관제인이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파산채권자 단체설은 채권자 단체에게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파산관제인이 그 기관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생긴 것이므로, 재단채권의 채무자를 파산관제인에 의해서 대표되는 파산채권자 단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범위 내에서 재단채권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자 단체의 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뿐 아니라 이 견해는 다양한 유형의 재단채권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파산재단설은 파산재단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여 법주체성을 인정하여 파산재단 자체가 재단채권의 채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의 변제는 파산재단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이 설에 의하면 파산 절차 종료 시에 잔존하는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 개시 전에 생긴 채무자 자신이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 외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만, 파산재단의 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강합니다. 넷째, 관리기구로서의 파산관제에서는 파산관제인에게 관리기구로서의 법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에 의하면 파산 절차 개시 전이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본래 채무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이 된 조세채권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제외하면 파산 절차 종료 후에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채권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382조 제1항입니다.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한다. 법 384조.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제인입니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 선고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변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다음에 7번째,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조세채권을 대의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에 가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 대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획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대상 납세 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가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보증 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 대의에 관한 민법 481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의할 수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 한편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의에 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과 동시에 민법 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하나 이 구상권과 변제자 대의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 있어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제대의자와 대의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3호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1호를 했습니다. 1호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재판상의 비용 청구권이라 그랬죠. 채권자의 그 공통을 위한 비용.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호고) 2호는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 채권. 3호는 파산 재단이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1호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파산 재단이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1호는 잠깐만요. 1호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1호는) 재판상 비용 청구권입니다. 이건 이제 채권자를 위한 재판상 비용 청구권입니다. (3호는) 파산재단이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관제인의 보수가 본회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죠? 관제인 보수입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 사무를 위한 통신비, 교통비 등의 사무비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관리비용, 재산의 가액의 평가비용이나 재산목록 대자대지표의 작성비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측량비, 감정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관리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본호의 비용에 포함된다. 파산재단이 관리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근저당권 말소를 해서 근저당권자에게 제가 보기에는 편파변제를 해서 뭐 원래 의무 없는 일을 한 행위로 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제가 매각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저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아파트 팔 때. 측량비도 감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수동인가요? 거기 서울숲 옆에 빌딩이 있고 종로에 집을 가지신 분이 이제 상속재산 파산은 아닌데 상속재산 파산처럼 이제 운용을 한 건데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를 파산재단에 돈이 없어서 그때 30만원의 납 시절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인 채권자 기보하고 신보를 통해서 좀 비용을 좀 내달라 해서 절반씩인가 이거 받아갖고 이제 감정을 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재단 채권으로서 이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기 많이 이런 게 간혹 나옵니다. 감정 비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개수수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 1호, 3호. 그 다음에 1호는 재판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의 어떤 증식을 위한 재단의 증식을 위한 거니까 1호, 3호는 가장 먼저 배당돼야 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최우선은 이제 관제인 보수고요. 그래서 1호, 3호로 이제 저거고 2호가 조세 채권이죠. 그 다음에 4호에서 이제 8호가 이제 또 한 범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의 범주로 나눠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라항부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차분하게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